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U24 축구 대표팀이 중국 쩌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1차 평가전에서 중국의 어거지골을 내주고도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일 저녁 8시 35분 그리 달갑지는 않지만 같은 장소에서 2차 평가전을 치릅니다. 2차 평가전을 앞둔 중국 감독 조르제비치는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区别于上一场比赛呢，这场比赛我们在人员上会首发阵容上会有新的人员安排。就像上次我说的那样，我们这2场比赛的对手韩国的实力很强，通过以他们的比赛呢，可以检验我们这支队伍的状况和人员情况。虽然这只是2场邀请赛的比赛，但是我想强调的是，我们要高度的责任性啊，因为毕竟代表着这个国家队。 有崇高的使命感，我们对此都很负责任的。没有不想赢比赛的这个教练，我每场比赛也都是想取得好成绩。那么我现在想强调的是，这个必定是3年以后踢的这个正式比赛，球员们很长时间没有比赛了，而且我们面临这个对手呢，他是完全一个是欧式踢法的一个球队，是实力比较强的队伍。我们也对此做了针对性的这个准备。 但是我想强调的是，必定这些比赛都是一些热身性质的比赛，到正式比赛9月份才开始正式的比赛。我想我们会以完全不同的面貌来迎接正式的9月份正式的亚运会的比赛。 이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니 강팀과 맞붙어 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에 만족하자는 것인데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중국 대표팀의 새로운 모습이 과연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2차전을 앞두고 중국 매체 왕이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또 한 번 한국과 맞붙는다. 1차전 교훈 삼아 수비를 잘하는 게 관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1차전에서 전반에는 비겼지만 후반 10분 동안 3골을 내주며 1대3으로 패한 것은 중국 감독 조르제비치가 지적한 대로 너무 간단한 실수에서 나왔다라며 2차전을 앞두고 비슷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수비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 즈보바 역시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통일된 생각, 한국과의 2차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비, 그 다음 역습기에 모색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수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10분 동안 연달아 3골을 먹힌 것이 꽤나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1차전에서 중국 대표팀의 이선을 담당한 와일드카드 빠두는 한국과 1차전에 대해 격차는 신체적, 기술적, 전술적 수준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밝힌 뒤 우리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우선 수비에 집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공격수 짱웨이 역시 2차전에서는 수비가 뒷받침되어야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과 팀의 전술적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 1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안방에서의 서력을 위해 2차전에서도 역시 밀집 수비로 진을 치면서 거칠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선수들 부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과연 이번에는 우리 대표팀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 계속해서 2차전을 앞둔 중국 누리꾼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0 이상의 큰 점수차로 또다시 한국에게 미친듯이 학대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블킬은 무조건이다. 한국 축구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고 국대 돼지들을 철저히 짓밟아서 이것들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또 한 차례 참패다. 한국의 목표는 4대0일 거야. 1차전 골 돌려받아야지. 최근 난 몸이 좀 안 좋아서 감히 못 보겠다. 뭔 어느 정도 격차냐? 뻔뻔하네. 완전히 처발리는 거지. 3일 동안 황골탈퇴해서 한국이 대패한다. 같은 인종이고 같은 프로 선수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한 것도 똑같은데 이런 말을 내뱉냐? 능력이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냐? 매번 격차가 크다고 말하는데 너넨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 해삼 먹으면 가능하다. 부족한 게 피지컬과 기술, 전술이라고. 부족한 건 두뇌, 지능지수, 축구 센스다. 기술과 전술은 명확한 사고가 있어야만 몸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약간의 격차가 아니라 엄청난 격차지. 너희들의 상대는 몰디브야. 무슨 한국하고 평가전을 하겠다고 학대를 자초하는구나. 한국과 일본은 초청하지 말아라. 서아시아나 동남아같이 실력 비슷한 팀이나 찾아라.
한국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한국이 4골에서 5골 득점할 것으로 예상한다. 버스 세우기. 중요한 건 개인 기술이 다들 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1대1 돌파도 불가능하고 기술이 죄다 이 모양이니 수비를 할 수밖에 없지. 솔직히 말해서 한국과 일본은 세계 1위고 중국은 아시아 3류다. 30년 동안 남자 축구는 희망이 없다. 너무 낙관적이다. 300년이지. 전부 수비하면 된다. 수비 후 반격 따위도 하지마. 반격할 능력도 없잖아. 알지? 반격하는 순간 다시 한국에게 10분 동안 몇 골 두들겨 맞는다. 동점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가 또 참패로 바뀐다. 공격수라는 놈이 먼저 수비를 하겠다고 말하다니 공격이야말로 가장 좋은 수비다. 격차가 너무 커. 와일드카드 선수들도 필요가 없어. 만약 한국이 중국을 5골 차로 못 이기면 형을 받는다는 명령이 떨어지면 최소 6골 차 이상 날 거다. 창피하다. 와일드카드 선수가 어린 선수들과 대결하면서 격차가 있다고 말하다니. 사실 그렇게 격차가 크지도 않아. 수비와 공격을 잘하고 합리적으로 전술을 짠다면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이번 경기는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0대3으로 또 질 거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